자, 건진법사 그 비리 의혹에 대통령실이 한 말, 어느 정부에나 있는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 의혹 같은 게 딱 터지면 건진법사가 윤석열과 같이 있거나 윤석열 캠프의 핵심 요직이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난 개인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문 대통령 팔면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널려 있어. 근데 건진법사는 핵심 인물로 이미 공적으로 인증이 됐어. 근데 그 건진법사가 뭐 인사청탁, 세무조사 무마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게 지금 딱 드러났어. 어느 정부에나 있는 현상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것처럼 아니 전 정부에도 그러지 않았냐라는 예시를 들었어야죠. 전 정부에 누가 법사 써가지고 이런 짓 했습니까? 아니, 아니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건진법사는 이미 그 바닥에 청탁 맛집으로 소문이 난 거라니까. 아니, 청탁 맛집으로 소문이 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런 정보가 벌써부터 이렇게 빨리 새어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놀라운 그 거예요. 이야기 할 줄 알았어. 세상을 뭐 저렇게 보는데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 국회의원한테 가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팔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흘린 사람이 여당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얼마나 하길래 여당 국회의원이 빡이 쳐가지고. 근데 내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런 의혹에 그러면 진상규명 하겠다 끝나면 되는데 계속 혀가 길어져서 수사는 못한다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무슨 감찰이나 감사 이런 거 못한다. 그러면 수사하면 되거든요. 민간이기 때문에 못한다 얘기가 나왔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건데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또 야당이 공격해서. 유능하네요 야당. 그 야당 어느 나라 야당인지 부럽네. 우리는 모르는 야당이에요.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건진한테 제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대기업한테 뭐 니들이 개조심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걔를 어떻게 묶어둘 수 없으니까 니들이 개조심할 수밖에 야, 없어. 비유 정말 잘 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 건진법사의 스승인 해우 스님이 만들었다는 연민복지재단에 1억을 출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세무조사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건진법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 연민복지재단 만들 때도 이현동 국세청장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해우와 건진법사와 이현동과 이 국세청의 연결 관계가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측근 비리 의혹이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고?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다. 그렇죠. 오래된 이야기도 5년 아니죠. 동안 측근 비리라는 이야기 자체가 아예 안 나온 정부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줄 몰라. 이런 거짓말 뻔뻔하게 하는 거야.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정부를 다 모욕을 줬으니까. 심지어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나오는 경우는 니들이 처음이야. 아까 전에 이준석이 했던 말로 다시 그대로 돌려줄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하면 야당에 대해서 입을 막게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하는 답변은 되지 못한다.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고 해서 너도 해도 되냐? 사람 다 죽으니까 나도 죽어도 되겠네 당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가는데 얼마나 궁색했으면,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이런 말 하냐. 어느 정부에나 있었지만 빨리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리를 아니 더 웃긴 게 뭐냐면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참고인 조사는 할 수 있대요. 지가 검찰총장이야 지금. 그러니까 다 검사들만 들어가 있어서 어. 워딩이 그런 거예요. 저기요. 이렇게 훌륭한 법사 봤어요? 아유 토템이라도 신고 다니고 싶네. 아니 이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없는 새끼들이잖아요 이것들은. 절대 사과를 한다거나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사과하는 건 어렵고 면 팔리는 일인 건 맞아요. 저 같은 방송하다가 좀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게 쉽지 않은데 국민은 꾸준히 봐왔던 그 대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다시 마음이 돌아가거든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면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진상 규명하고 그리고 사과하면 끝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정치는 그런 영역이야. 그게 무한 루프가 되는 거예요. 5년 하다 보면 어떻게 잘만 합니까? 근데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는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인 거야. 윤석열이 어떤 자신감이 이제 알 것 같아. 그게 비리를 막 해서 내가 먹고 떨어지고 나면 흔적 지우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꽁대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취임식에 온 사람들 명단을 싹 지워버렸다. 이것부터가 이제 쉽게 파는 국정농단의 시작입니다. MBC가 단독했죠. 극우 유튜버의 권오수 아들까지 취임식 초청 명단 삭제. 그것도 며칠 전까지 있었던 걸 삭제했다. 왜 삭제했을까? 삭제는 했지만 의도는 없다고 또 했더라고요. 이거 공문서 위작죄 10년 이하 징역 되시겠습니다. 누구한테는 멀쩡하게 존재하는 공문서를 삭제해버렸다고 그 원전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 구속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료 삭제했다고 지금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소 고발한 게 이 정부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공문서 그냥 지워버려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문서를 통째로 지우는 것보다요, 일부를 지우는 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문서가 통째로 지워지면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지만 문서가 일부를 지우고 일부를 남겨놓으면요, 잘못된 걸 입증하는 게 돼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통째로 삭제하는 것보다 문서를 위작하는 게 훨씬 나빠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는 다른 문서 범죄랑 달리. 근데 합니다. 한 다음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돈 받고 지운 거 아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행안부가 이 명단을 폐기를 했다 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짓 하려고 행안부를 40년지기 꽂은 거 아닙니까? 경찰국도 세우고 자기들이 명단 폐기하고 싶은 거 폐기하고, 그런데 왜 굳이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 그리고 사실은 보관을 해야 되는 거를 폐기를 했을까요?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진짜로 숨기고 싶은 명단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극우 유튜버를 숨긴다는 네.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다 이렇게 추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웠으니까 우리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아베 왔나? 아니 그리고 그 명단을 조달청하고 지금 계속 비교를 해보면 이게 계속해서 터질 것 같으니까 아예 자료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조달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연루되어 있는 각종 비리가 이 명단에서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그러네, 집합체예요. 진짜 그러네. 완전히 그냥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네. 진액들 아주. 네. 요거 흔적 없앤 거고, 아까 정변도 이야기했지만 산업부 자료 삭제했다고 수사 돌입한 윤석열이 취임식 명단은 재빠르게 삭제하는 거예요. 요거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명단 봤어요?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똑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이상한 놈들이야. 한동훈이가 대표적인 그런 스킬로 계속 국회에 나오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정권이 어쩌다고. 그것도 거짓말로.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양아치들이 하는 짓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7월 중순까지 명단 남아 있었다가 논란이 돼서 바로 삭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국정농단의 시작이에요. 지금 현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단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것까지도 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투명성이거든요. 이걸 입찰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야. 몇백만 원밖에 안 되면.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몇 억이 들어가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투명성. 취임식에 누가 왔는지조차도 숨겨야만 되는 이 불투명성. 이게 윤석열한테는 결국에는 윤석열이 망하게 되는 200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다 진짜.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